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8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LA 다저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신더가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신더가드 선수가 LA 다저스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만 있어 왔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그 부진이 계속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이 민심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라, 저떻게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신더가드 선수의 부진 원인, 그리고 또 지금 다저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신더가드 선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시내티와의 원정 경기였었는데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이 다저스가 8대 6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즌 첫 4연패입니다. 4연패이고 오늘 타선은 사실 제 몫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베츠, 바르가스, 스미스 홈런 3방도 있었고 6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신더가드가 경기 초반부터 무너지면서 이 굉장히 어렵게 끌려갔던 경기였고 불펜진 소모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내기 패배로 이어졌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신더가드 선수의 성적 3이닝 동안 7피안타, 홈런도 2방을 허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삼진은 3개, 6실점으로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시즌 12경기 던졌습니다. 지금 55.1이닝 동안 1승 4패, 평균 자책점도 7.16, 이제 7점대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삼진이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38개에 불과하니까 진짜 현재로서는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신더가드가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일단 2010년 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8번으로 토론토에 지명이 됐었고요. 이 선수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이 구속도 끌어올리면서 2012년에 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탔었던 너클볼러죠. R.A. 디키의 반대급부로 이 매치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2015년에 데뷔를 했었는데 정말 불같은 강속구 그리고 고속 슬라이더와 커브를 활용하면서 많은 삼진까지 잡아내면서 이 선수의 별명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실 마블 코믹스가 영화화되면서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천둥의 신 토르. 그래서 실제로 뭐 머리도 기르고 자기도 과몰입했잖아요. 그리고 과몰입하는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인기도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2016년에는 이 포심의 평균 구속, 이게 이제 신더가드 선수의 커리어 동안 가장 빠른 구속이었는데 평균 구속이 무려 98.7마일에 달했습니다. 뭐 최근에야 뭐 이제 뭐 99마일 던지는 선수 뭐 바비 밀러도 있고 하지만 2016년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구속들이 선발 투수들의 구속들이 막 빨라지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 시절의 신더가드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인 구속 1위. 사실 포심 패스볼은 98.7마일이라고 했잖아요. 싱커가 98마일이었어요. 그쵸. 이거는 진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구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물론 뭐 광배근 부상도 있었고 이 팔꿈치 쪽에 통증도 있었고 잦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구위는 확실하다.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잘하는 투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2020년에 이 3월 말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 시즌 2019년에 198이닝을 넘게 소화를 하면서 이제 조금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던졌잖아요. 그때부터 잠깐 팔꿈치 통증이 있었고 3월 말에 결국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락다운 때문에 스프링 캠프가 도중에 중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 수술, 특히 이제 토미존 수술의 권위자라고 하는 뭐 엘라트라체 박사한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스 박사도 지금은 이제 락다운이 심하니까 자기는 토미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이거 권위자들한테 못 받아서 지금 이 신더가드 선수가 구속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심리적인 영향도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만 확실히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불운도 좀 많이 겹친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신더가드도 그렇고 디그롬, 윌러 뭐 거기다가 마츠 있었죠. 이 선수들 중에서 윌러 빼면은 지금 다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 사실 윌러 같은 경우에도 토미존 수술을 받고 2년이나 재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강속구 투수들이었던 매츠 4인방
사실 대부분은 부상에 시달리는 상황이고요. 그쵸. 뭐 앤드류스 박사에게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 데이빗 알책 박사라는 이 의사가 이 토미 존을 집도를 했는데, 이 의사가 매치 구단 주치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그롬 선수도 이 박사가 했고, 윌러 선수도 토미 존 수술 이 박사가 했고, 최근에 이제 디아즈 선수가 또 이 부상당해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박사가 한 거니까 사실 의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매치와의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이제 거절했던 거 얘기도 해야겠죠. 2021년 막판에 돌아와서 딱 2이닝을 던지고 FA 자격을 취득을 했었는데, 매치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1년 2,100만 달러의 에인절스 행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단년 계약으로 영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신더가드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피까지 잃어가면서 영입한 투수. 이제 토미 존에서 완벽하게 돌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 계산이 선다. 요즘에는 사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말이 되죠. 건강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다. 거기다가 토미 존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 에인절스가 잘 데려간 걸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포심의 평균 구속이 94마일, 그리고 이제 투심도 역시 93.6마일에 그치면서 수술 이전에 비해서 구속이 거의 뭐 3, 4마일 정도 확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이 정도 구속만 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이상이지만, 그동안 신더가드가 보였던 구위가 있기 때문에 구위 저하가 굉장히 심각해서 화제를 모았었고, 또 이제 시즌 중반에 이 선발진이 필요했었던 이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포스트 시즌 때는 정작 선발 투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로 불펜으로 기용이 됐었죠. 맞습니다. 시즌 성적 134.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어쨌든 3.94, 3점대 후반을 기록을 했고, 이 토미 존에서 복귀한 첫 풀타임 시즌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긁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단기 계약 선발 후보로서 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연 계약을 제시한 팀도 있었지만 부활을 위해서 1년 1,300만 달러를 제시한 LA 다저스 행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토미 존 이후에 풀타임 첫 해를 보냈습니다만, 본인이 더 이제 구속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인의 믿음도 있었고, 또 다저스가 워낙에 이런 투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본인도 좀 희망을 걸고, 또 다저스도 신더가드 너 일로 와봐. 너 우리가 잘 고쳐 이런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일로 줘봐. 야, 비켜봐. 비켜봐. 하고 신더가드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 캠프 때 많은 분들께서 설레었었을 것 같아요. 와, 스프링 캠프인데 벌써 최고 구속 96마일 나왔대. 야, 그러면은 시즌 들어가면 뭐 98마일까지도 나오겠는데, 커쇼까지도 이제 옛날에 구속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신더가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개막하고 나서 올 시즌 현재까지의 구속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포심은 92.3마일, 투심은 92.2마일. 지금 구속이 안 올라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신더가드가 뭐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컵패스볼도 새로 던지고 있고, 뭐 체인지업 비율을 높인다던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사실 커터의 피안타율도 3할 오픈 9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 던지는 이만 못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다저스도 신더가드의 부활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럽하우스에서 멘탈 코치와 함께 또 최면 치료까지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더가드 선수가 가진 힘의 80%, 90%밖에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입었던 부상들, 그리고 이제 리앱 이제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제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몸을 100% 쓰지 못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속까지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신더가드 선수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빅리그 타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지난 워싱턴전 끝나고서도 와 진짜 리얼리 썩 이런 얘기 했고, 이 팀의 가장 약점은 나인 것 같다. 이 사이사이 짧은 등판 간격 사이에는 조정 과정을 좀 거치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 손톱까지도 자주 깨지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손 상태도 좋지 않고, 그게 또 구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로버츠 감독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최근 이제 멘탈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간을 주는 것도 이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암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사실 1,300만 달러 계약했으니까 시즌 많이 남았잖아요. 800만 달러가 넘게 잔여 계약이 남았습니다. 이거 뭐 다저스 입장에서 뭐 DFA 하고 아이 돈 버렸다 치고 이렇게 하고 로스터 한 자리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마이너리그 어느 투수를 올리더라도 지금 신더가드보다는 확실히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더가드 등판하는 경기만 되면은 다저스 팬들이 이 불안불안하는 모습이 사실 저도 신더가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쵸. 예. 거기다가 일찍 내려가니까 불펜 소모까지 또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아스 선수도 월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날에 IL에서 이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발 로스터 한 자리 비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다저스의 계획은 신더가드 선수를 부상자 명단에 올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물질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핑계로 부상자 명단에 보내서 좀 한번 투구 메커니즘이라던가 선수의 이 정신적인 부분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지금 신더가드가 마운드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절대 다저스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일단은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선수 본인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에서 등판 간격 사이사이에 물론 이제 한 차례 정도 파드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빼준 적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기는 한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연패 기간인데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끝내기 패배. 불펜진이 특히 필승조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가장 믿을 만한. 그쵸. 사실 평균 자책점 1.90을 오늘 전까지 기록하던 필립스마저 끝내기를 허용하면서 지금 다저스 불펜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뭐 투수 운영에 있어서 필승조를 왜 이때 올리나요? 누구를 왜 이때 올리나요? 요런 게 이제 로버츠 감독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다저스 팬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프런트가 짜여진 게임 플랜대로 이게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로스터를 짜주는 것은 어쨌든 프런트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다저스는 지금 불펜 보강, 선발 보강, 그러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보강들을 하지 않는 이상 올 시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펜 평균 자책점이 무려 4.7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리그 전체 26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3년 동안 다저스 불펜진은 늘 메이저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 그쵸. 평균 자책점만 따졌을 때는 2점대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시즌 들어서 불펜진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좀 선발 보강보다는 이제 불펜 보강도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양쪽 다 보강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 프런트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아니 어제 필립스 8회 냈다고. 네. 그래서 9회 퍼거슨이 터졌다고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그래서 필립스를 9회 냈는데 9회 필립스가 터졌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건 진짜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경기 그리고 이제 신더가드 선수의 이 상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신더가드 선수가 이게 또 마음적 심적으로 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마운드 위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짠한 기분도 들기는 하는데 다저스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1,300만 달러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쟤는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털리고 있어? 이러면은 할 만한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더가드도 어쨌든 이제 휴식을 일단 취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제 신더가드의 팬으로서 반등을 기대하고 다 있습니다. 팬이래. 신더가드랑 디그롬이랑 매치 선수 아니야 옛날에. 다 안 좋아졌어 지금. IL에서 만약에 돌아온 뒤에도 좋지 못하다면 그럼 치워야지. 그때는 이제 또 DFA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